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오는데 정혜의 손목 시계는 며칠째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죠. 마치 그녀의 하루도 그 시계처럼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김정혜는 조용히 일어나 식탁 위 신문을 폈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달력의 숫자는 무심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5년. 처음엔 시간이 약일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외로움은 조금도 낫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가에 기대 앉은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놀이터엔 아무도 없었고 바람만 나뭇잎을 건드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죠. 참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멈춘 것 같네. 며칠째 방문도 하지 않은 딸 수미는 문자 한 줄만 남겼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계시죠?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짧은 메시지 뒤엔 아무 온기 없이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신문 속 노인복지관 봄맞이 동호회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사진, 합창, 탁구 활기찬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쉽게 그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뭘 하겠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그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짧지만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정혜의 시선이 잠시 멈췄죠. 그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 저렇게 웃었었지. 테이블 위 시계가 여전히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정혜의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딸깍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마치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요. 이튿날 아침 창문 밖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살짝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렸습니다. 정혜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늘 입던 회색 카디건 대신 몇 년 전 딸이 사준 하늘색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스카프를 두르자 낯선 여인이 비쳤습니다. 좀 튀나? 입술을 살짝 깨물며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간질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길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마다 주저함이 묻어났죠. 하지만 복지관 간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 앞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쩐지 낯설고 설렜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하지 않은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웃음, 대화, 찻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기타 선율. 그 소리들이 오래된 기억을 톡 건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죠?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이는 복지관 직원이었습니다. 정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 동호회 문의 좀 하려고요. 직원은 친절히 안내했습니다. 오늘 첫 모임이에요.
마침 잘 오셨어요. 복도 끝 강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정혜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한층 더 선명했습니다. 돌아설까? 그 생각이 스쳤지만 그때 복도 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사진 동호회 오셨어요? 저도요. 낯선 남자 박인호였습니다. 그는 작은 카메라 가방을 들고 있었죠. 같이 들어가요. 혼자 처음이면 좀 떨리잖아요. 정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인호의 미소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고갯짓이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살짝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지관 강의실 안 낯선 얼굴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아직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해봐도 괜찮겠지. 창밖으로 봄 햇살이 부서지며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정혜는 정말로 오랜만에 첫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사진 동호회 첫날, 강의실에는 10명 남짓의 회원이 모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카메라를 꺼내놓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정혜는 낯선 공기 속에서 자리 끝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박인호라고 합니다. 사진은 오래 했는데 요즘은 사람 얼굴 찍는 게 제일 좋아요. 인호가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여유가 있었고 눈가엔 세월이 만든 따뜻한 주름이 번졌습니다. 순서가 정혜에게 왔습니다. 저는 김정혜예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배워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방 안엔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지도 강사는 간단한 설명을 마친 뒤 회원들에게 첫 과제를 냈습니다. 이번 주엔 나를 닮은 풍경을 찍어 오세요. 회원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헤어졌지만 정혜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를 닮은 풍경이라 그게 뭘까? 모임이 끝나자 인호가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업 쉽지 않죠? 처음엔 다 그래요. 정혜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오길 잘했네요. 다음에 같이 사진 찍으러 나가실래요? 근처 호수공원이 괜찮아요. 정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낯선 남자와의 약속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의 말투엔 조심스러운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보죠.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손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선명했지만 그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스스로가 조금 낯설었죠. 나한테도 이런 표정이 있었네. 창문을 스치는 봄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쩐지 마음속에도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이 들기 전 전단지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른 하루가 되겠지. 호수공원 입구에 도착하니 인호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필름 카메라 하나가 들려 있었죠.
오셨어요, 김 선생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봄 같아요. 정혜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을 보니 평소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그의 카메라가 찰칵 소리를 내며 그녀를 향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계세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정혜는 깜짝 놀라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미리 말이라도 하셔야죠. 이런 순간이 제일 예쁜 거예요. 그 말에 정혜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물결처럼 호수 위에 퍼져나갔습니다. 둘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호는 젊은 시절 사진관을 운영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정혜는 교사 시절 학생들에게 글짓기를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공원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 동안 인호가 말했습니다. 사진은 참 이상하죠. 순간을 담는데 마음까지 찍히는 것 같아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한 장을 오래 보나 봐요. 잠시 후 정혜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사진을 찍어보고 싶었죠. 그녀는 조심스레 인호를 향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제 차례예요.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인호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세월을 견딘 사람만의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표정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참 따뜻하네. 사진을 확인하던 정혜의 눈가가 환하게 풀렸습니다. 화면 속 인호의 얼굴 위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죠. 잘 나왔네요. 햇빛이 도와줬어요. 그건 김 선생님 덕분일 거예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정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걸. 그녀의 마음 속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듯한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찍은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웃음이 낯설고 또 반가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을 줄도 알았네. 탁자 위 시계가 여전히 째깍거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드는 순간 정혜는 더 이상 그늘진 방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활짝 열고 베란다의 화분을 정리했습니다. 말라버린 잎을 다듬고 새 흙을 갈아 넣는 손끝이 생기를 띄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카메라가 놓여 있었죠. 이젠 먼지 대신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인호와 찍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정리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진심이라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혜는 주 2회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사진 동호회 사람들과 산책을 하고 가끔은 근처 시장에도 들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길거리 간판에 글씨가 눈에 들어오고 카페 창가의 꽃장식이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삼 반짝거렸죠. 엄마, 요즘 자주 나가세요?
딸 수민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혜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응, 사진 배워보는 중이야. 괜찮더라. 사진이요? 엄마가요? 수민은 믿기지 않는 듯 웃었습니다. 응, 사람도 찍고 풍경도 찍고 재미있어. 엄마, 혹시 피곤하시진 않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오히려 기운이 나.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정혜는 한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걱정 어린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늙은 사람으로만 보는 게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핀을 정리하고 스카프를 다시 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주름지고 나이 들었지만 표정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김정혜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인호를 만난 날, 그는 새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봄꽃 찍으러 갑시다. 벚꽃이 곧 핀대요. 정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보다 사람이 먼저 피겠네요. 인호는 잠시 정혜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복지관 사람들과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길 위에서 정혜는 알았습니다. 마음에도 계절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계절은 지금 분명히 봄이었습니다. 벚꽃 구경을 다녀온 다음 날, 정혜는 찍은 사진들을 인화했습니다. 탁자 위에 한 장 한 장 늘어놓으니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인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딸 수민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정혜는 반가워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식탁 위 사진들을 급히 모아 한쪽으로 밀어두었지만 수민의 눈은 이미 그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누구세요? 아, 그건 그냥 동호회 친구야. 사진 배우면서 같이 다녀. 수민의 얼굴엔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엄마, 이런데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다 외로워서 나오는 거라던데. 그 말에 정혜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럼 나는 외롭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예전처럼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이라 정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전엔 웃는 일이 없었잖니.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미는 무심코 말했지만 정혜의 마음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딸의 시선엔 여전히 나이든 엄마만 있었고 지금의 자신은 그 틀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민이 돌아가고 난 뒤 정혜는 복지관 일정표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음 주 사진전 안 가는 게 나을까? 손끝이 전단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멈춘 곳. 참여자 전원, 자유주제 출품. 그녀는 잠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를 찍어보자. 그날 밤 정혜는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조명 대신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켰습니다. 그리고 렌즈 앞에 앉았습니다. 셔터를 누르기 전 정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사진이에요. 찰칵. 사진 속엔 수줍게 웃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후회보다 용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인화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흔들림이 있던 마음이 다시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 소리가 오히려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복지관 강당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2025 봄 사진전이라는 현수막 아래 각자의 사진이 정성스레 걸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긴장된 손끝으로 자신의 작품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제목은 다시 나. 렌즈 앞에서 스스로 웃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인화지 위에 그녀는 담담했지만 그 미소엔 세월이 깃든 강단이 있었습니다. 멋진 사진이네요. 뒤에서 인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 참 좋아요. 뭐랄까 인생이 보인다고 해야 할까? 정혜는 살짝 웃었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찍을 줄 알게 됐어요. 인호의 사진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정혜가 바라보자 그녀의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사진 속에는 벚꽃길을 걷는 그녀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햇살 사이로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죠. 사진 제목은 봄의 사람. 정혜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김 선생님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평화로워서요. 봄이라는 계절이 사람이라면 딱 그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에 정혜의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봐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복지관 관장이 무대 위로 올라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의 특별상은 다시 나를 출품하신 김정혜 님께 드립니다.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혜는 놀란 얼굴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늦게나마 나를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인호가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건 제 축하예요. 김 선생님 사진 참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정혜는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네요. 복지관을 나서는 길,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손목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한동안 멈춰있던 그 시계가 지금은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또렷하게 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다시 가는 거야. 그 순간 시계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혜의 세월도 마음도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마당엔 잔잔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진 동호회 사람들은 작은 축하 모임을 준비했죠. 꽃 화분과 커피, 그리고 서로의 웃음이 어우러졌습니다. 정혜는 테이블 위에 새로 인화한 사진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친구들의 얼굴, 그리고 환하게 웃는 인호의 얼굴, 모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사진 찍으시죠? 인호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찍을 차례예요. 정혜는 웃으며 카메라를 건네받았습니다. 렌즈 너머로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은 참 따뜻했습니다. 찰칵. 그 소리 한 번의 순간이 영원처럼 멈췄습니다. 정혜는 카메라를 내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인데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다니.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이제야 그 아름다움을 다시 볼 줄 알게 된 거겠죠. 그때 수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사진전 상 받으셨다면서요? 친구분이 사진 보내주셨어요. 그래, 봤구나. 엄마, 사진 속 엄마 얼굴이 진짜 좋아 보여요.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나도 이제 내가 좋아져.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다시 복지관 사람들과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햇살처럼 환했습니다. 정혜는 셔터를 누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다시 젊어질 수 있네요. 그 말에 주위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웃음이 터졌습니다.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며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정혜의 시계는 정확히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초침은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마음도 이제 완전히 봄이었습니다. 꽃잎은 지고 계절은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도 봄은 다시 찾아옵니다. 이제 정혜는 알았습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깨어있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